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제2섹션 인터넷 일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터넷의 기초인데 인터넷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인터넷을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또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또 알고 가셔야 될 게 좀 있죠. 가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이 뭔지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 인터넷은 인터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껴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네트는 이제 네트워크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트워크라는 거는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연결시켜 놨다는 뜻인데, 일단 이 인터라는 거는 좀 인터내셔널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전 세계적인. 그래서 전 세계 통신망들이, 네트워크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죠? 결론적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다.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전 세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다. 이렇게도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으로 인해서 서로 좁아졌다. 그래서 지구촌 네트워크 이렇게도 불러요. 재밌죠? 자, 아무튼 이건 말장난이니까 인터넷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건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이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는 건 규약이라 그래요. 규약, 규칙과 약속을 규약이라 그러죠. 프로토콜, 의정서 이런 뜻도 있어요. 프로토콜이라는 게 통신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는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규약이라 그러고 규칙과 약속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규칙과 약속은 무엇이라 하느냐? 바로 TCP/IP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TCP/IP 프로토콜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굉장히 큰 네트워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몇 살이냐면요. 1969년도생이에요. 나이 많죠. 여러분들보다 나이 많죠. 그죠? 네. 이제 인터넷이 형이네요. 누나고. 자, 최초의 군사적인 목적이다. 얘는 그 대신 전쟁이 났을 때 통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인터넷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알파넷이라고 불렀었어요. 이것도 조금 맞다 틀리다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알파넷으로 시작했다. 군사적인 목적이다. 1969년도생이다라는 거죠. 자, TCP/IP 가겠습니다. TCP/IP라는 건 뭐냐면 트랜스미션, 그러면 이제 전송하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컨트롤해주는 프로토콜이고, 또 인터넷 프로토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종이 서로 다른 이 기종 간의 컴퓨터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또 알고 가시면 되겠죠. 됐죠? 인터넷 특징 가겠습니다. 자, 인터넷 특징, 서로 다른 기종, 이 기종 간에 서로 연결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 정보 교환 가능하다.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고, 또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IP 주소를 배정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주민등록번호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IP 주소를 배정받아야 되고, 아울러 인터넷 같은 경우는 중앙 통제 기구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사용권에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연결 방식, 예전에는 시험 문제 잘 등장했던 문제들인데, 최근에는 잘 이제 거론하지 않죠. 왜냐면 이 인터넷 연결 방식이라는 건 그 업체의 스탠다드 방식으로 업체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용어 또는 움직여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전용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회사만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 ISP라 그러는데,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전용선을 할당받아서, 그죠? 고정된 라인을, 픽스된 고정 라인을 갖다가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 전용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전화선과 모뎀이라는 건 예전에 이제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모뎀이라는 장치가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MODEM, 모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전화선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디지털 개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컴퓨터 신호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모듈레이션, 변조, 그 다음에 다시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가 알 수 있게끔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 변조 된 걸 갖다 복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변복조 장치, 이것도 좀 변조 복조 해주는 장치, 변복조 장치.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용산 같은 데 가서 모뎀 주세요 이래야지 변법 조장치 주세요 그러면 좀 재미없어요. 웃어요. 그죠? 같은 말인데 아무래도 모뎀이란 말이 더 많이 알려졌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 할 때는 모뎀이란 장치가 필수다. 모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변복조 장치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SDN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뭐 예전에 선전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전화선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다. 요 정도만 알고 가시고요. 뭐 예전에는 뭐 진짜 뭐 NTTA, 뭐 S카드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지만 이젠 뭐 별 의미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존 전화선을 이용해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했던 방식, 옛날이요 ISDN이 있었다. 그 정도 알고 가시고 또 ADSL. 자, ADSL은 또 잠깐 뭘 좀 신경 쓰시냐면요.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업로드 속도가 다운로드 속도에 비해서 느리다. 아무래도 우리가 다운로드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ADSL. 그다음에 VDSL. 얘는 이제 ADSL의 속도 차이를 갖다 계산한 초고속 인터넷망이다. 이렇게 해서 비대칭, 대칭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정도 개념. 그다음에 HDSL. 아무튼 속도 싸움이에요.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고속의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다. 그래서 이제는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속도를 갖다 동일하게 제공한다. 갈수록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 케이블 모뎀. 그 케이블 TV에서 사용하는 그 케이블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다음 위성 인터넷. 위성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용선 속도가 시험 문제 그 가끔씩 이제 속도의 순서를 묻는 게 나와요. T1 같은 경우는 1.544 달달달 외우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정도만. T1 1.5, 그 다음에 T2는 6 됐죠? 그러면 이제 T1, T2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2완이 섞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T1 다음에 1.5니까 T1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거고요. 그죠? T1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E2 같은 경우는 2.048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2완, T1, 2완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죠. 1.544, 그 다음에 2 됐죠. 그 다음에 이제 T2 같은 경우는 6이거든요. 그 다음에 E2 8.448 E2 됐죠? 그러면 T1, 2완, T2, E2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T3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T3는 45 정도거든요. T3. 그러면 E3가 몇인가 보세요. 34밖에 안 돼요. 그럼 E3가 여기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순서 T1 다음에 E1, T2 다음에 E2. 외우기 쉽네요. 그리고 이제 T3가 올 줄 알았는데 E3가 오고 맨 마지막에 T3다.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주요한 인터넷 기구. 자, 인터 NIC라는 건 이제 국제 인터넷 정보 센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COM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가시죠? www.뭐뭐뭐.com 이런 것들 네트 org 잠시 후에 배우니까. 자, KISA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래서 그 뭐 인터넷 관련된 정책을 기획한다거나 계획한다거나 교육, 인터넷 주소를 관리해주고 또 인터넷 침해 대응,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IP 주소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수행한다. 됐죠? 그래서 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라서 KRNIC가 확대해서 개편되는데 그 들어간 거죠. 하부 조직으로. 자, 이런 부분들은 항상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인터넷 관련 기구 뭐 여러분들 ICAN에 요거 하나만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names and numbers 그러면 도메인하고 IP 주소 그죠?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포트 번호 할당, 뭐 프로토콜 범주 설정 이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 주소 체계 가겠습니다. 요건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데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IP 주소는 여기 메모해 드렸죠. 우리 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하다라는 거. 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다. 유니크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IP 버전 4가 있고요. 그다음에 IP 버전 그 6가 있어요. 6가 있는데 이제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너무 좁아서 사용을 못 하겠다라는 건데 32비트고요. 그다음에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128비트입니다. 그 차이점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IP 버전 4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시험 문제에서 가끔가다 또 IP 버전 4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8비트씩 네 부분, 그다음 각 부분을 점으로 구분, 뭐 이 정도 맞다 틀리다 정도 좀 알고 가시고, 그다음에 10진 숫자로 표현한다. 그다음에 그 0부터 255까지 255까지 숫자로 표현한다라는 거, 사용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IP 버전 4는 32비트이기 때문에 그 주소를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P 버전 6가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얘는 128비트, 16비트씩 8부분. 그 차이점 좀 조심하시고 각 부분 콜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낼 수도 있는 문제고 얘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 뭐 출제자 마음이고, 그죠? 그다음에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각 부분을 16진수로 표현해요. IP 버전 6, 16 뭐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혼돈 오지 않겠죠? 또 0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콜론 2개로 생략할 수도 있더라. 이런 것도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 IP 주소의 분류 같은 경우는 뭐 A 클래스 이래서 이제 127 계속 이제 그 뒷부분은 255로 이어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국가 내 대형 통신망에서 이용이 되는 게 A 클래스고, B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형, 그래서 128부터 시작하는 거, 그다음 191에서 나머지 뒤에 255는 같은 거니까, 그다음 C 클래스 192부터 시작하고 233을 해서 255 이 정도 개념까지. 아울러 이제 D 같은 경우는 멀티캐스팅용, 그다음 E 같은 경우는 현재 실험용이다. 뭐 이 정도 개념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도메인 네임 가야 되겠죠? 도메인 네임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IP가 사람의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의 인터넷 주민등록번호랑 같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주민등록번호인데, 우리가 우리 친구들 이름 부를 때 이름 모른다고 주민등록번호 부르진 않죠. 뭐 주민등록번호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거 웃길 거예요. 친구 부를 때 주민등록번호로 불러요. 그죠? 그건 좀 그렇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터넷에서도 주민등록번호로 IP 주소로 가기 힘드니까 그걸 갖다가 이름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도메인 네임입니다. 이해하셨죠?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일단 IP 주소가 숫자로 구성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험 문제 맞추기 쉬워요. 알고 계시면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사람이 유저가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바꿔놓은 거, 바로 그게 도메인 네임이에요. 됐죠? 그 다음 도메인 네임 작성 규칙, 레이블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낼 수 없다. 그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영문자에 대소문자 구별 없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콤마, 언더스코어, 밑줄이라고 그러죠? 그런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 길이는 최소 2개에서 63까지, 그 다음에 한글이 포함된 도메인 경우에는 길이가 17 이하,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숫자적인 개념 맞다 틀리다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도메인 네임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요거죠. DNS라 해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 또는 도메인 네임 서버 이렇게도 불러요. 문자 형태로 된 도메인 네임을, 그죠? 문자 형태로 된 도메인 네임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컴퓨터 체계, 그게 바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 또 그런 서버를 도메인 네임 서버. 됐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 일반 도메인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너릭, 그래서 일반적인, 그래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거다. 그 다음에 스페셜, STLD,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정부기관, 군사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스페셜하다라는 거. 또 인터내셔널, 그러면 국제교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GSI, 그 의미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상위 도메인 같은 경우 비즈, 그러면 비즈니스, 그죠? 그 다음 COP, 그러면 협동조합, 에어로, 항공산업, 우리 윈도우에서 에어로 기능 때문에 좀 알고 계시는 거고, 뮤지엄, 박물관. 그러니까 그 도메인이 갖고 있는 그 뜻 자체가 이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기능이, 프로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페셔널하다, 그래서 뭐 변호사나 의사. 그다음에 인포, 그러면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포메이션의 약자겠죠. 네임, 개인 도메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국가 도메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초창기 때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KR이고요. 그 다음에 호주는 AU, 대표적인 것들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D 같은 경우, 그 다음 AT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핀란드 FI 뭐 이 정도 개념. 그 다음에 IT 이탈리아, JP 뭐 일본 많이 알고 계시죠? US는 미국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보통 굳이 US라고 쓰지 않죠. 보통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중국 같은 경우는 CN, 요거 CH가 아닌 거에 조심하셔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CN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퀵돔이라 그래가지고 2단계 영문 KR 도메인의 브랜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킥이라고 부르죠. 우리 킥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퀵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 빠른 민첩한 이런 뜻이 있듯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영진.co.kr 그러면 영진.co를 빼버리고 kr 이렇게 쓰는 게 바로 퀵돔. 한때 또 많이 쓰였었죠. 자, 기사에서 부여하는 그 의미만 좀 알고 가시면 돼요. 도메인 네임 컴단 기구이죠. 컴퓨터명이 와요. 호스트명. 그 다음에 단체명, 소속기관명, 그 다음에 기관명, 그 다음에 국가명, 컴단 기구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GO 같은 경우는 거버먼트 그죠? 정부기관이 되는 거고 OR 오가니제이션 비영리 기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밀리터리 국방조직, 리서치 연구기관이죠. 그 다음에 뭐 코퍼레이션 컴퍼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회사 같은 경우, N이는 이제 네트워크 관련, P는 개인. 그 다음에 이제 킨더가튼 그래서 유치원이 되는 거고요. 엘리먼터리 스쿨, 그 다음에 초등학교, 미들스쿨, 하이스쿨, 중학교, 고등학교 됐죠? 뭐 아카데믹 그죠? 그 다음에 SC는 기타 학교. 그 의미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맞다 틀리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인터 NIC에서 부여하는 건데 그 나라 이름이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COM 그 다음에 EDU 그러면 이제 교육기관, GOV 그러면 정부기관이죠. NET 그러면 네트워크, INT는 이제 그 정수의 INT가 아니고 국제기관, 인터내셔널의 INT, ORG 비영리기관, MIL 밀리터리 군사기관. 자, URL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유니폼 그러면은 우리 저 회사에서 입는 그 유니폼 그죠? 그다음에 그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인데 유니폼이라는 거는 한결같은 통일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일된 리소스의 위치다. URL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터넷에서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준 주소 체계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접근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든가 위치, 파일명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써주고요. 콜론 //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서버 주소,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번호, 디렉터리 파일명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HTTP 같은 경우는 80번, FTP 221, 텔넷 23, 유스 119, 그 다음에 고포라는 거는 70을 썼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HTTP 그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 다음에 콜론 // 생략 가능한 거죠. www.영진.com 그 다음에 여기 8080 포트 번호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디렉토리, 그 다음에 index.html 파일명이 온다라는 거, 포트 번호 앞에 콜론 들어가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텔넷 같은 경우는 텔넷이라고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잠시 후에 배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하실 거는 FTP 같은 경우는 이렇게 ID가 나오고 여기 이제 ID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 1234가 비밀번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골뱅이가 온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서버 이름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포트 번호까지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HTTP나 텔넷은 유사했지만 FTP는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유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실 게 유스 그 다음에 그 콜론 슬래시가 없어요. 슬래시 두 개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콜론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메일도 마찬가지죠. 메일 투도 마찬가지로 얘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메일 투 얘도 바로 그냥 콜론이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 파일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콜론 // 이렇게 온다라는 것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인터넷 프로토콜 아까 말씀드렸었죠.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다? 그죠? 규약이라는 뜻이 있다. 규칙과 약속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기종 간의 데이터 전송 시 원활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 등을 규정해 내온 통신 규약이다. 규칙과 약속이다. 됐고요. 자, 약자 트랜스미션 전송해주는 전송 자체를 갖다가 통지해주는 프로토콜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는 규칙과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다. 아까 말씀드렸었고, 또 서로 다른 이기종 컴퓨터 간의 통신 자원 공유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점, TCP 메시지의 송수신의 주소 또 정보로 그 패킷 단위로 묶어서 보내는 거고, 전송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해준다. 컨트롤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C가 컨트롤이기 때문에 제어해주고, 또 데이터의 에러 유무를 검사한다. 제어죠. 그래서 OSI 7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송 계층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이 트랜스미션이 전송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전송 계층에 해당된다.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IP 같은 경우는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해준다. 그 다음 호스트로 전송한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IP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된다. OSI 7계층 아직 안 배웠지만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된다.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TCP 전송 계층, IP 네트워크 계층.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TCP IP 됐죠? 자, 바로 나왔네요. OSI 참조 모델. 자, OSI 참조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개방형, 바로 오픈이죠. 개방형 시스템, 오픈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을 위한 참조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OSI 거꾸로 하면 ISO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에서 만들었어요. OSI, ISO에서 만들었습니다. OSI 거꾸로 ISO에서 만들었어요. 됐죠? 얘는 뭐냐면 서로 다른 컴퓨터나 정보통신 시스템 간에 서로 다르니까 원활하게 정보를 하기 위해서, 그죠?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절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있는데 그 7계층인데 물리 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이라는 거는 이제 좀 피지컬적인 거, 기계적이고 전기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1계층에 해당됩니다. 1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를 링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전송한다거나 오류 제어 기능이 있다. 데이터 링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정보 교환, 중계 기능이다라는 거죠. 경로를 선정해야 되겠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3계층에 해당되고요. 전송 계층 아까 말씀드렸었죠. TCP, 송수신이라는 개념이죠. 송수신 시스템 간의 논리적인 안정. 그 다음에 5계층은 섹션, 응용 프로세서 간의 연결 접속, 동기 제어 기능. 그 다음 6계층 표현 계층, 표현이기 때문에 형식 설정이라든가, 그 다음 부호를 교환, 그 다음에 암호화, 해도, 압축, 이 정도. 그 다음 응용 애플리케이션이죠. 응용 프로세서 간에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또는 전자사서함, 파일 전송, 이런 개념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하위층, 상위층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 1부터 4까지를 4층 그 하위 계층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층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1부터 4층까지. 그래서 이거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물대내, 그죠? 전세표 응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응용이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좀 높은 거죠. 그래서 7계층이다라는 거고, 물리라는 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기계적이다, 전자적이다 해서 1계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 물대내 전세표 응, 물리계층, 물대 데이터 링크, 물대내 네트워크 계층, 전세표 전송 섹션 표현, 그 다음에 응용, 물대내 전세표 응. 여기 암기 속 해드렸으니까요. 그 물대내 전세표 응. 이렇게 한 30번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습니다. 물대내 전세표 응. 됐죠? 자, 각각의 계층의 특징적인 것들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하위층, 상위층 이렇게 그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또 이렇게 그 중간에 딱 잘라놓고 이 중에서 제일 하위 계층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물리 계층 가겠습니다. 물리 계층은 아까 1계층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피지컬 레이어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시스템 간의, 장치 간의 물리적인 접속을 뜻한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부호화 방식이라든가 케이블의 형태, 데이터 충돌 감지, 이 정도 개념. 그래서 기능적이고 기계적이고 전기적이고 이런 절차적인 특성으로 정의가 된다. 물리 계층.
그다음에 이 계층 물대 데이터 링크죠. 데이터 링크 같은 경우는 동기화, 오류 제어해주고 흐름을 제어해준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갖다 링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류 검출 및 복구, 흐름 제어, 데이터 링크 접속과 단절, 데이터 링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계층 물대 내 네트워크 계층이죠. 그 응용 프로세서가 존재하는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이다. 그래서 그 패킷 관리와 경로 배정 등 기능을 수행하는 거. 뭐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 X25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물대 내 전송 계층이죠. 트랜스포트 4계층 우리 TCP가 여기에 해당이 됐었다라는 거. 데이터의 전송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전송 계층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송에 따른 오류 검출이라든가 오류 복구, 흐름 제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도 좀 조심하시고. 섹션 계층 5계층이죠. 물대 내 전세 섹션. 그 사용자와 전송 계층 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연결이다. 그래서 섹션 접속 설정이라든가 데이터 전송, 그다음에 그 섹션 접속 해제 조심하시고. 물대 내 전세표 6계층이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재구성, 코드 변환, 구문 검색 등 기능을 수행하는 거. 마지막 이제 물대 내 전세표 응이죠. 7계층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전자 사서함 이런 기능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과의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파일 처리, 파일 전송. 아무래도 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제일 가깝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CP/IP 상위 계층에서 이제 요 텔넷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지금 좀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다 배울 거지만 텔넷이라는 거는 원격 로그인이에요. 그 다음에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전송 규약입니다. SMTP 그 전자우편을 갖다 보낼 때, 송신할 때 사용되는 규약이고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NNTP는 그 네트워크의 유수 전송 규약이고, DNS는 배웠죠? 문자 도메인 네임을 숫자 IP 주소로 변환하는 거. 도메인 그 네임 서버 서비스. DHCP 동적 호스트 설정 규약. www 그 월드와이드 웹이죠.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를 거미줄처럼 연결시켜 놨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웹 정보 검색 서비스다. 이건 뭐 다시 한번 나오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뭐 한번 눈여겨 본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프로토콜 가끔 시험 문제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돼요. HTTP라는 건 여러분들 인터넷 주소할 때 http://www 이거 기억나시죠? 그 인터넷에서 하이퍼텍스트 어떤 그 텍스트를 클릭하게 되면 트랜스퍼 전송되거든요. 그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바로 그 개념입니다. 인터넷에서 하이퍼텍스트를 주고받기 위한 규약이에요. 됐죠? 하이퍼텍스트라는 거는 어떤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그쪽으로 하이퍼 연결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됐죠? 바로 이 부분들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링크 연결되는 개념. 그래서 문서와 문서 간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링크점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하이퍼텍스트가 되는 거고, 하이퍼링크는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UDP, 그래서 이제 그 유저의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뭐 약자까지 여러분들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IP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그램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이다. 이 정도 개념. 그 다음에 SLPPP 그 시리얼 라인 인터넷 프로토콜, 그다음에 포인트 프로토콜인데,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전화선을 가지고 인터넷 할 때는 모뎀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이때 SLPPP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험 문제 내면 조금 그렇죠. 옛날 이유이기 때문에. 자, 얘는 조금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 ARP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그래가지고요. 얘는 그 네트워크 상의 IP 주소를 그 물리적인 주소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인 주소로 대응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아까 애드레스는 주소 아니겠습니까? 레졸루션 그러면 이제 결정, 해결 이런 뜻이죠. 주소를 결정해주는 프로토콜. ARP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네트워크상의 IP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로 대응시키기 위한 거. 그다음에 ICMP 그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죠. 인터넷의 그 메시지 컨트롤의 개념이고 그 프로토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어 메시지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심플 네트워크, 간단한 네트워크를 갖다 매니지먼트 해주는 프로토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디바이스, 기기를 관리해주는 프로토콜.
그다음에 DHCP 요것도 그 다이나믹 동적인 호스트를 갖다가 구성해주는 프로토콜이다라는 거죠. 이건 좀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ARP하고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얘는요, 그 동적 호스트 설정 규약이에요. IP 주소를 그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동적 호스트 설정 규약이다.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웹브라우저. 자, 웹브라우저라는 건 그 웹이라는 건 거미줄 인터넷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라는 건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굳이 번역한다면 웹 검색기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WW 서버 또 HTTP 프로토콜로 통신해서 사용자가 요구한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웹 문서를 갖다 보여주는 거다. 웹 브라우저. 뭐 종류는 많죠. 우리 대표적인 거 익스플로러, 또 구글 크롬 같은 거, 넷스케이프 옛날에 사용됐던 거죠. 그다음 뭐 파이어폭스, 모자이크, 링스, 뭐 오페라, 아라크네, 삼바, 핫자바 많이들 쓰였던 겁니다. 아, 옛날이요죠.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구글 크롬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동영상이라든가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할 수 있고요. 뭐 요즘 뭐 바로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자우편 발송 및 HTML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 여러 번 페이지 목록, 그다음에 즐겨찾기 자주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 정도 부분은 그 정도로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로 앞으로 버튼은 여러분들 뭐 이전 페이지, 뭐 여러 번 페이지 앞뒤로 이동하는 거, 바로 가기 키 정도는 뭐 좀 알고 가시고, 그다음 주소 표시줄, 인터넷 주소 넣는 거죠. Alt D. 그 다음에 검색, 그 다음에 주소 표시줄 완성 기능이 있고요. 또 세로 고침이라는 거 여러분들 F5 기억나시죠? 오, 세로 고침 단축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새 탭을 열어주는 거,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홈, 익스플로러 실행 시 첫 화면 가는 거 Alt 홈이고, 그 다음에 뭐 즐겨찾기, 피드, 여러 번 페이지 목록 이 정도. 그 다음에 도구, 뭐 여러분들 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도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뒤로 버튼, 그죠? 주소 표시줄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무난하시겠죠. 자, 주소 표시줄 검색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http://는 생각하고 주소 입력해도 된다.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고, Alt D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익스플로러 바로 가기 위해서 F11 전체 화면 표시 요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우리 탐색기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컨트롤 O 열기 오픈, 새창 U, P 프린터, 세이브 저장 됐죠. 탭이기 때문에 새 탭. 그다음에 탭 복제하는 거는 컨트롤 K, 탭 닫기는 뭐 더블, 뭐 이 정도까지야. 뭐 디테일하게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자, 특징적인 것만 좀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즐겨찾기 모음의 추가 명령, 뭐 이 정도 개념. 그 즐겨찾기 요 별표 모양 있죠. 즐겨찾기 모음에 추가하는 개념이에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좀 간단히 좀 알고 가시고, 홈은 아까 Alt 홈 그 기억나시죠? 했었던 거. 그 익스플로러 그 실행 시 첫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요거. 그 Alt M을 누르게 되면 이제 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현재는 뭐 네이버가 되어 있는데 그 홈페이지 추가 및 변경도 가능하고 제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정도 개념. 그 다음에 여기 뭐 인터넷 주소 입력하는 곳, 앞으로 뒤로 버튼 이 정도. 뭐 여기 검색. 요거는 이제 인터넷 환경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 업데이트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느냐 없느냐, 메일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쇄, 그 다음에 뭐 페이지, 새 창, 뭐 이 정도 개념들, 시작 페이지에 사이트 추가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메일로 페이지 보내기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뭐 나머지 것들은 뭐 도움말, 도구, 안전 이런 걸 뭐 간단히 좀 알아두시고요.
요번에 웹페이지 열기와 저장, 그래서 파일의 열기 눌러서 그 인터넷 주소를 입력한다 해서 그 열기 가능한 확장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 저장,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파일 이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저장 가능한 파일 형식 HTML 또는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약자죠. 그 다음에 그 웹페이지에 보관할 수도 있고요. 또 웹페이지 중 HTML만 또 저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고, 자, TXT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좀 스피드 있게 여러분들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즐겨찾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즐겨찾기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이죠. 즐겨찾기. 그래서 즐겨찾기 도움말 나오죠. 피드 및 그 여러 번 페이지 목록을 보게 하겠다라는 거. 이것도 좀 여러분들 즐겨찾기는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아울러 여러분들 Alt 키를 누르게 되면 파일 편집 보기 즐겨찾기 도구 도움말 나오는 거. 이건 뭐 우리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Alt 키 익스플로어에서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자주 즐겨 찾는 페이지를 그 등록해두는 기능으로 다음에 방문할 때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즐겨 찾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 설정인데, 이 환경 설정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도구 인터넷 옵션 가셔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 옵션인데 그 일반, 보안, 개인 설정, 내용, 연결, 뭐 프로그램, 고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가기 전에 북마크, 그 웹 홈페이지를 보고 그 사이트의 URL을 기록해 두고 싶을 때 사용하는 브라우저 기능이다. 북마크 우리 책 보다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꽂아놓은 거 북마크라 그러죠. 바로 그 개념이죠. 자, 도구의 인터넷 옵션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인데 그 일반 탭에서는 아까 그 기억나시죠? 인터넷 들어올 때 제일 뜨는 첫 페이지 우리가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죠. 그죠? 뭐 네이버가 뜨게끔 제가 해놨고, 그 다음에 검색 기록해서 그 우리가 임시 파일이라든가 여러 번 페이지 목록, 쿠키, 그 다음에 저장된 암호 이런 것들을 갖다 삭제, 주기적으로 좀 삭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요거 검색 기록. 자, 일반 탭, 보안 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안 설정을 보거나 변경할 영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한된 사이트를 제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사용자 지정 수준 어느 정도까지 보안 수준을 줄 수 있을 거냐,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을 뭘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됐죠? 뭐 액티브엑스 컨트롤 및 플러그인을 갖다가 사용할 거냐, 관리자한테 승인을 받아라, 사용 안 할 거냐 이런 것들, 또 그 액티브엑스 컨트롤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확인할 거냐, 사용해라, 사용 안 한다 이런 것들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개인정보 그 인터넷 영역에 대한 설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높일 수도 있고, 모든 쿠키 차단, 높음, 그죠? 약간 높음, 보통, 낮음, 그다음에 모든 쿠키 허용. 그다음에 이제 그 팝업, 대부분의 팝업 창을 열리지 않도록 차단한다. 팝업 차단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정도 개념. 자, 내용, 자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인터넷 콘텐츠를 제한하겠다. 자녀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요. 콘텐츠 관리자, 그 다음에 인증서 개념들, 그 다음에 연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뭐 기본 웹 브라우저, 그 다음에 뭐 추가 기능 하겠냐 안 하겠느냐, 그 다음에 HTML 편집할 때 어떤 걸로 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다음에 고급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 사항들, 뭐 HTTP 1.1 설정하겠냐 안 하겠냐, 그 다음에 링크에 미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항상 표시해라, 표시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 뭐 간단한 것만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요.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브라우저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일 때가 간혹씩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원래대로를 눌러서 기본 설정을 복구해 줘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옵션도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 부분 좀 말씀드립니다. 액티브엑스라는 거 아까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티브엑스라는 건 뭐냐면 액티브 어디에선가 활동해라, X 어디에서.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그 작업 문서를 웹과 연결시켜서 웹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어디서 액티브 실현되라 어디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캐시 파일, 캐시가 은닉 장소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 사용자가 접속했던 사이트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파일, 캐시 파일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쿠키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그 쿠키라는 과자를 먹으면요 입에 묻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었는지 그 방문 정보를 기록하는 텍스트 파일을 갖다 쿠키라 그래요. 됐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가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이 사이트 내에 어떤 정보를 읽고 어떤 정보를 남겼는지에 대한 정보가 우리 PC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고의로 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바로 쿠키다.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보기 메뉴, 뭐 텍스트 크기, 뭐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코딩, 얘는 조금 알아두세요. 다른 언어로 작성된 웹페이지가 원활하게 표시되지 않을 때 인코딩 방식을 좀 변경해 주면 돼요.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웹페이지의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그 소스를 메모장에서 표시하겠다. 일단 전체 하면은 아까 우리 F11 기억나시죠?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인터넷 정보 검색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정보 검색. 검색 엔진, 서치 엔진.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정보를 갖다가 그 쉽게 찾아주는 검색 프로그램을 뜻한다. 또 그 여러 개의 링크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다음에 이제 지식 검색 그래가지고 자기 질문에 대한 다른 사용자들의 답변을 정보로 얻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 그다음에 로봇 프로그램, 그 웹상의 정보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검색된 정보를 인덱스 세균화한다, 목차화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검색 엔진을 분류하는 건데 그 예전에 한참 많이들 이제 거론이 된 거죠. 검색 엔진에 뭐 주제별로 찾느냐, 아니면 단어별 키워드를 찾느냐, 또 메타 검색 엔진이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야후, 갤럭시 이런 것들은 뭐 주제별 검색 엔진이고, 뭐 네이버, 알타비스타, 구글 뭐 단어별 검색 엔진이고, 이제는 구분이 거의 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주제별 검색 엔진, 키워드 검색 엔진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알고 가시고요. 메타 검색 엔진이라는 건 얘는 조금 조심하실 게 뭐냐면 자기는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DB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요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기는 DB가 없는데 사용자가 검색한 그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면,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여러 검색 엔진을 한꺼번에 사용해서 검색 기능을 수행해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로봇 에이전트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아울러 여러 검색 엔진을 이용함으로 당연히 수행 속도는 느리다. 뭐 요 정도는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씩 나오는 게 포털 사이트, 관문 사이트죠. 포털이 관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이트. 그래서 인터넷 사용 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이트다. 그래서 뭐 각각의 그 사이트들이 이제 이 포털 사이트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다음 미러 사이트는 거울이죠. 이건 좀 의미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 특정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여러 사이트에 복사해서, 그러니까 거울처럼 그 사용자가 분산되게 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빨리 찾게 하겠다. 미러 사이트, 이거는 좀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미러가 거울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또 포털 사이트 그러면 이제 그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사이트들이 수직적으로 묶여 있어서 전자상거래를 제공해 준다. 뭐 이렇게도 또 거론됐었고, 허브 사이트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허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어 검색은 우리 실상 안에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검색하는 거죠. 뭐 대한민국 국보 1위는 무엇일까요? 자연어 검색. 뭐 요즘은 대부분 웬만한 검색 엔진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잡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별, 단어별, 메타 이런 것들이 이제 짬뽕이 된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검색 엔진 연산자인데 and, 앰퍼샌드 그리고는 이제 다 찾아주는 거죠. or 더하기 또는 그죠?
그다음에 not이라는 건 반대 개념. 그다음에 검색 엔진 관련 용어 중에서 이제 간혹가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leakies, 그래서 누락된 정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연산자를 썼거나 또는 잘못된 키워드를 씀으로 인해서 검색 결과에서 그 누락된 빠진 정보를 리키스라 그러고요. 시소러스, 그래서 그 인터넷 검색 속도의 향상, 그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그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연관되고 동의성, 그다음에 상하 계층 관계 등을 갖다 구분해 놓은 용어집을 시소러스라고 그러고요. 불용어 스탑 워드 또는 노이즈 워드, 그래서 검색 엔진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세계에서 제외해버리는 단어나 문자열을 갖다 불용어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가베이지, 쓰레기죠. 그 검색 시 불필요하게 검색되는 그런 쓰레기를 갖다 가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키즈하고 가비지는 구분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 일반 좀 길게 왔는데 한 45분 정도 강의가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위주로만 머릿속에 좀 정리해 두시고요. 이 인터넷 일반 부분은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죠, 중요도가 바뀔 수 있는 섹션이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위주로 좀 정리하시고요. 반드시 숙제,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인터넷 서비스 시간에 제3섹션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